책 읽어주는 미즈놀 참으로 좋은 책 한 권을 추천드립니다. 주식시장의 승부사들. 자, 미즈놀은 지금 시장을 트레이딩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하는 해결책을 제시해드렸죠. 두 권이 마지막 결승에 올랐습니다. 첫 번째 책이 이 책이고요. 또 하나의 책은 미국 이제 데이 트레이딩 고수들의 실적을 모아놓은 책인데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책을 먼저 읽어드릴까? 일단 장단점이 좀 있는데요. 이 미국 트레이더들의 책은 문화적인 게 조금 달라요. 근데 미국 주식을 기반으로 했다는 장점은 있죠. 반대로 오늘부터 읽어드릴 주식시장의 승부사들은 문화적인 부분은 참 많이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한국 주식을 주로 하는 트레이딩이라는 좀 단점이 있죠. 하지만 신법 주식은 책 읽어주는 미즈놀은 기법보다는 신법에 포커스를 맞춘 채널을 임을 감안했을 때 최종적으로 이 책을 선정했고요. 또 하나의 책은 또 이후에 읽어드리면 되니까 자, 첫 시간이라서 이 영상은 아마 미즈놀에도 같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요. 다음 시간부터는 책 읽어주는 미즈놀에서만 계속 시리즈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 읽어주는 미즈놀에서는 허영만의 36개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같이 이제 만화책이니까요.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날이니까 제가 조금 프리뷰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주식이 인생판의 축소라 그러잖아요. 인생의 축소판이라 그러잖아요. 인생을 잘 사는 방법은 어떠한 모습일까를 요즘 곰곰이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예 결혼을 안 하고 죽을 때까지 독신으로 살 거라고 한다면 상관없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 더 자연스럽게 자녀를 낳게 되고 그러면 좋은 남편, 좋은 아빠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또 중요하잖아요. 근데 보면 제가 어저께 우연히 이제 그 중년 남성들, 한국의 중년 남성들의 그 좀 스토리를 담은 다큐멘터리를 한번 봤는데 참 마음이 참 안 좋았어요. 60이 넘어서 이제 황혼 이혼을 하고 혼자 외롭게 사는 이들의 모습인데 공통점이 뭐냐면 젊었을 때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다는 공통점. 근데 자기는 열심히 산 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들은 그냥 돈 벌어오는 기계, 아내한테는 너무 외롭게 만들었던 남편. 그래서 결국은 황혼에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 다큐멘터리 제가 이 영상 하단에 좀 걸어둘 테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보세요 한번. 반대인 경우도 전 주변에서 참 많이 봐요. 참 가정적인 아빠, 가정적인 남편이에요. 근데 생활력이 없어요. 늘 아내와 자식들에게 심지어 그 자녀들이 이제 커가지고 대학을 다 졸업했는데 대학을 가 졸업한 아이들보다도 돈을 못 벌어요. 게으른 거죠. 어릴 때는 모든 응석을 받아주는 좋은 아빠였지만 점점 아이들이 성장하고 나니까 남자로서 봤을 때 아버지의 무능함과 게으름, 발전 없는 모습, 성장 없는 모습에 점점 제가 그 아내 되는 분을 상담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을 향한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굉장히 이기적인 남편과 사는 거다. 속지 마라. 어떻게 사랑한다는 자기 아내에게 매월 돈에 대해서 카드 빌에 대한 스트레스를 주느냐.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다. 밖에 나가서 새벽부터 한밤 동안 뼈를 갈아놓고 일을 하는데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맨날 집에서 퍼자지 않느냐. 그게 어떻게 사랑하는 거냐. 고작 일어나서 집 청소, 짐이 있지 라면 끓여 먹은 거 뭐 설거지 속지 마라 그러랬어요. 속지 마라. 근데 사실 미국에 사는 이런 말하면 또 욕 먹겠지만 뭐 제가 좀 별종이죠. 사실 미국에 사는 수많은 남자들, 해외에 사는 남편들은 아내 덕을 정말 많이 봐요. 아내들은 식당에서 밖에서 그렇게 고생하는데 혼자서 벤츠 끌고 다니면서 아니면 좀 뭐 돈 좀 벌어온다 그러면 맨날 술 처먹고 그냥 주사 부리고 막. 자, 너무 또 잔소리가 커지면 안 되니까.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트레이딩하면 그냥 차트만 잘 보면 된다. 뭐 추세가 뭐 필요 있어? 주식시장에 내려가면은 숏 잡으면 되고 올라가면 롱 잡으면 되고.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특별히 이 전설들의 책을 읽으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단타 잘 치기 위해서는 차트만 잘 그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모든 것을 다 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추세도 볼 줄 알아야 되고 뉴스의 해석 능력도 있어야 되고 빠른 판단력, 유연한 사고, 두둑한 배짱, 강인한 멘탈, 끊임없는 공부와 업데이트되는 것. 그러니까 정말 어렵다. 정말 어려운 게 데이 트레이딩이고 스캘핑이다.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너무너무 쉽게 생각하니까 데이 트레이딩하다 홀라당 날려먹고 말도 안 되는 결국 이거는 끝까지 성공하지 못한다. 뭐 슈가도 그런 말 했잖아요. 뭐 푼돈은 벌 수 있지만 뭐큰 돈은 못 번다. 예, 그거는 아니죠. 우리가 뭐 데이 트레이딩을 해서 하루에 뭐 10만 불씩 버는 게 그거는 저도 자신 없고 하지만 대부분이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이 목표로 하는 수익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주식해서 한 달에 고정적으로 10만 불씩 꾸준히 벌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데이 트레이딩이든 스윙이든 장투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방법은 중요한 게 아니지. 그걸 할 수만 있다면 그렇죠? 심지어 미주널 팀장처럼 저렇게 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마이너스 나고 매일 저렇게 수익을 낼 수 있다면 저도 성장해 가는 하나의 개미일 뿐이죠. 이 책을 읽으면서 좀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에 나와 있는 전설들 평균 주식 투자 경력이 저하고 좀 비슷하더라고요. 한 20년 됐더라고요. 근데 나는 왜 이들만큼 전설이 되지 못했을까? 뭐 중간에 사업도 하고 뭐 하느라고 좀 더 집중하지 못했던 거가 제가 갖고 있는 그 연습량과 실전량이 좀 부족했던 거죠. 이분들에 비해서. 받아들일 건 또 겸손히 받아들여야 되죠. 한 가지만 얘기하고 바로 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하세븐 오늘부터 읽어드릴 한봉호 이분만 빼고는 한 번씩 다 깡통을 찾던 또 특징도 있는데 제가 아까 이제 좋은 아빠의 이야기, 좋은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잖아요. 예를 들어서 운전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운전하는 걸 참 좋아하는 사람이 나 뭐 먹고 살지? 나 택시 기사 해야겠다. 운전하는 거 너무 좋아하니까 택시 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운전을 참 좋아해서. 근데 그 사람이 실패했어요. 나중에 깨달았죠. 운전은 참 좋아하는데 혼자 운전하는 걸 좋아하지 낯선 사람과 같은 자동차 공간 안에 있는 거를 너무너무 싫어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운전하면서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을 자유롭게 가는 걸 좋아하는 거지 때론 뭐 약간 스피딩 속도 좀 내면서 그냥 누군가의 기사가 되어서 가야 될 곳에 가야 된다는 게 자기한테 너무너무 스트레스라는 거를 깨닫고 우보기사를 그만뒀습니다. 이렇듯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한 가지를 목표로 할 때는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요소들을 잘 생각해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깨달은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가장 크게 깨달은 부분. 자, 주식시장의 승부사들 제가 꼼꼼히 읽어드릴 텐데요. 오늘 첫 시간으로 마하세븐, 그 다음은 보컬 김용준, 강창권, 이주원, 김용옥, 이찬용, 이상기까지 하루에 한 분씩 읽어드리는 게 아니라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보통 한 주에 이 한 주에 이 한 분에 대한 이야기. 근데 참 좋은 게 최근에 나온 이제 신간이고요. 인터뷰식으로 진행이 됐어요. 미즈노래에서 익히 뭐 보컬 김용준 씨 같은 경우는 책 한 권을 다 읽어드린 적 있잖아요. 맞죠? 그 남석관 선생님처럼. 그러니까 그때 읽었던 책과 다시 또 인터뷰 때 발견하는 것도 이분들이 개인도질 어떤 분들은 또 개인 유튜브를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또 유튜브 찾아보면 또 많이 나오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참 좋았다라는 사실. 자 그렇다면 첫 시간 마하세븐 한봉호. 이분은 정말 전설 중에 전설이죠. 거의 유일하게 한강 안 갔다 온 사람이고요. 수많은 투자 대회에서 1등을 한 사람. 마하세븐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고요. 유튜브 찾아보면 그쵸 AI와의 대결에서도 승리한 모습 나와 있습니다. 지금 교수님이시죠. 자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시장의 사람들이 소위 급등주의 인기를 따라 투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보시나요? 자, 답변입니다.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하는 주식을 급등주라 부르고 보통 실적과 상관없이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국내 투자자 사이에서 급등주에 대한 인기는 늘 높기 마련인데 이렇게 되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 주식도 급등주, 테슬라를 비롯해서 아이오엔큐, 팔란티어 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첫째, 코스피가 오랜 기간 동안 2,000포인트 근처에서 등락을 반복하며 시장 전체의 성장이 멈춰 있습니다. 때문에 개인들이 요구하는 기대 수익률을 달성하기 어려운 실적입니다. 원인으로는 대부분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모 증권사의 임원에게 들은 바에 의하면 국내 시장이 상승하지 못하는 이유로 주가 상단에서 외국인이 줄기차게 순매도를 하기 때문에 수급적인 이유로 인해 상승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인상 깊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종목의 주가가 멈춰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일부 기업들의 경우 장기간 성장하여 주가가 크게 급등했습니다. 그러나 개인들의 신념이나 선호에 의해 모든 투자자가 삼성전자에 투자하지는 않습니다. 시절마다 유행하여 언론이나 SNS에 자주 노출되는 단기간에 몇백 프로 해당하는 테마주 같은 급등주를 선호하여 기대 수익률을 얻으려고 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저희 한마디, 지금 미국 주식이 딱 한국 주식하고 똑같이 움직입니다. 박스권 움직임. 벌써 한 2년 됐죠. 따라서 이 책을 결정하게 된 요인이기도 한데요. 이 책 전설들의 이야기가 지금 미국 주식시장을 트레이딩하는데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를 줄 겁니다. 책으로 돌아옵니다. 둘째, 가치 투자를 했다가 실패하는 투자자의 경우입니다. 가치 투자에는 보통 자산 가치, 수익 가치, 성장 가치, 무형 가치로 분류합니다. 성장 가치의 경우 기업을 잘 선택하기만 하면 생각 이상으로 큰 수익이 나오곤 합니다. 그런데 성장주의 경우 기술이 있더라도 규제로 인해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자본의 투입이 원활하지 못해 기업이 성장하지 못하고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과거부터 종종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원금 회복에 대한 집착으로 본인도 모르게 급등주에 관심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 주식시장도 그렇죠. 제가 한마디 더 덧붙입니다. 어저께인가요? 드디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 블리자드 인수가 이제 최종적으로 승인이 된 것으로 아는데, 빅테크 종목들 보면 늘 반독점 규제가 심심찮게 1년에 3-4번씩 나오면서 그들의 발목을 잡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주식시장은 99.9% 정말 공통점이 너무나 많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책으로 돌아옵니다. 셋째, 최근 급증하는 유사 투자 자문사의 급등주 추천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유튜브 같은 거죠. 전체 시장의 성장이 멈춰 있다 보니 영업하는 입장에서 보면 리스크가 있더라도 급등주 기반의 고수익을 마케팅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과대 허위 광고에 의해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가끔 언론에서 접하곤 하는데요. 높은 도덕적 정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끔 제 휴대폰에도 문자로 원금 보장, 높은 수익률 체험해보세요 식의 문자가 수신되는데 정말일까 잠깐 고민해 보곤 합니다. 자, 여기서 한마디. 저도 우주여행 멤버십에서 종목을 좀 추천해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급등주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종목들을 추천드리잖아요. 지금 장세에서는 급등주는 세력주, 잘못하면 세력주에 들어가서 크게 손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도 늘 고민을 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된 데에는 개미들의 영향이 크다고 봐요. 개미들이 그런 급등주만을 원하니까 먹고 살기 위한 유사 투자 자문 회사가 그런 종목들을 하는 거고, 수많은 유튜버들도 그러한 낚시질, 그런 펌핑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매번 영상을 올릴 때마다 우주여행 종목을 추천할 때마다 그러면서 소신은 저는 굽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급등주 좋아하다가 날로 간 수많은 전설적인 유튜버들 최근 2-3년 동안 수도 없이 보셨죠. 미국 주식 누구라 말을 안 할 텐데, 어찌 보면 미주놀이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 살아남기만 했나요? 오히려 더 성장했죠. 저희들은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래도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꿋꿋하게 걸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으로 돌아옵니다. 넷째, 급등주는 전문 트레이더의 타깃이 되고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는 것을 보면 따라하고 싶을 것입니다. 이 시장에서 숙련된 선수들은 기계처럼 매매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기회가 많아지면 생각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반적인 투자자가 급등주를 매매했을 때 얼마나 이익을 얻고 성공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판단은 이렇습니다. 가까운 지인 중에
1년 또는 수년 이상 급등주를 지속적으로 매매하여 꾸준히 수익을 얻고 큰 자산을 축적한 사람이 있는지 찾아보길 바랍니다. 아마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소수의 성공한 사람은 유유상종으로 성공한 사람들끼리 어울려 일반 투자자가 만날 기회가 드물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떤 분야나 마찬가지겠지만 급등주 투자의 다수는 어려움을 겪고 일부 소수만 성공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왜 실패하는 것일까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매도의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야, 근거 나왔습니다. 여러분, 근거 기억나시죠? 근거. 천재들이 항상 이야기합니다. 근거. 그렇죠. 홍진채 대표도 이야기하죠. 주가가 여러 가지 이유로 급등할 수 있는데 대부분 기대감으로 상승하는 경향이 있어 가치에 접근이 어렵습니다. 산술적으로 주가의 매도 시점을 파악하기 어렵다면 매도의 근거를 찾기 어려워 기술적 분석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이는 홀 아니면 짝과 같은 것이어서 시행착오를 겪어도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마디 덧붙일게요. 수많은 사람들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아야지,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왜 그게 반복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방금 읽어드린 여기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매매는 시행착오를 겪어도 배우는 게 없어요. 배우는 것보다는 하지 말아야 될 안 좋은 습관이 몸에 완전히 배게 돼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마치 늪에 빠져서 죽어가는 짐승처럼. 참. 미로에 갇혀서 탈출구를 찾지 못하는 어리석은 이들의 모습처럼. 미즈노리에서 지속적으로 공부를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책으로 돌아옵니다. 지금이 고점인 줄 알고 매도했는데 급등하거나 급등한 줄 알고 계속 보유하고 있는데 갑자기 급락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사람의 심리상 매매가 위축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급등주의 경우 갑자기 급락하는 일이 빈번한데 원인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대감으로 상승하는 원인에 대해 언론에서 팩트체크로 추종 매수세 유입을 진정시킴. 둘째, 회사 현금 흐름이 어려운 경우 유상증자 각종 사채 발행. 셋째, 대주주 매도. 넷째, 금융당국 감리 등 이런 원인에 의해 과열로 급등하던 주가가 하락으로 전환하거나 단기간에 급락하는 경우. 그리고 급등주는 시간이 지나면 실적과 상관없이 주가가 급등했기 때문에 악재가 없더라도 제자리로 돌아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급등주는 급락주의 공식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급등주는 매도의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매도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악재나 추정 매수세의 실종으로 주가가 급락할 때 고스란히 그 피해를 감당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질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등주 투자에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자의 답변입니다. 이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풀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매도의 근거가 부족하면 기계적으로 매도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본인이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면 됩니다. 주변을 보면 시간 단위를 기준으로 매매 기법을 만들어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시간 단위로 매매하는 대표적인 것은 스캘핑과 종가 홀딩 매매 등이 있습니다. 스캘핑은 현재 가창에서 초 단위로 주가의 움직임을 판단하여 매수, 매도, 손절매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현재 가창에서 보이는 매수 물량, 매도 물량, 체결의 움직임을 눈으로 보고 판단하여 주문을 내는데 대략 1초가 걸립니다. 매수하는데 1초, 매도 판단하는데 주문을 내는데 1초, 손절매를 판단하여 주문을 내는데 1초. 매매가 엄청 빠르게 진행되긴 하지만 매도할 때 욕심 같은 감정만 싫지 않고 중요한 거죠. 밑줄 짝. 욕심 같은 감정이 싫은 사람들 하면 안 됩니다. 원칙을 지킨다면 밑줄 짝. 원칙 못 지킨 사람 하면 안 됩니다. 매도의 불확실성이 제거되어 매도에 대한 고민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스캐핑 같은 매매를 기술 매매라고 합니다. 일정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종목을 선정하여 만들어진 매매 기법을 반복해서 매매하다 보면 무형의 기술을 익힐 수 있습니다. 이런 매매 기법의 접근은 오랜 시간 주식 보유로 인한 리스크는 피하고 눈에 보이는 만큼만의 이익을 얻겠다는 정체성에서 시작이 됩니다. 요즘 같은 시장이죠. 국내 시장은 오를 망라하면 빠지는 경우가 많아 주식 보유로 인한 리스크가 적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급등주로 높은 기대 수익률을 설정하고 있는 투자자나 전문가적인 매매를 배우자 하는 투자자라면 자신의 기존 접근 방법과 비교해 보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있다면 수정하여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보통 사람에게 주식 투자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변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수익은 적고 손실은 큰 경우가 많은데요. 그분들의 사정을 들어보면 역시 국내 시장이 미국 시장처럼 장기간 우상향으로 상승하지 않는 데서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최근 시장이 한국 시장 똑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 예전 방법대로 수익을 냈는데 그 방법대로 요즘 투자를 하니까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국내에서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 서적을 구입하면 대부분 미국 위인의 내용이거나 미국 중심의 주식 이론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시장이 장기간 우상향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오는데요. 국내 주식시장은 장기간 박스권을 형성하다 보니 서적 내용들을 그대로 적용시키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방법은 아닌가 보다 하면서 각기 다른 방법들을 다 적용해 보지만 노력과 돈, 시간을 들여도 특별한 계기가 아니면 시행착오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나는 안 되는가라는 자괴감에 빠지게 되고 전문가는 다르겠지 하는 마음에 자문도 받아봅니다. 하지만 대부분 급등주 추천이라 매매 기술이 없는 사람들은 매매 기술 밑줄 짝 매매 기법이죠. 이 역시도 대안이 되기 어렵습니다. 이런 일련의 현상들은 국내 증시가 장기간 우상향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 것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 반복해서 하는 얘기가 지금 미국 주식시장이 한국 주식시장의 축소판이다. 어찌 보면 그래서 한국 주식의 경험 저 말입니다. 과 거기서 뼈 때리는 그런 쓰디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요즘 미국 주식시장에서 제가 살아남을 수 있고 지금처럼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드는데요. 여러분 트레이딩의 고수들은 차트 보고 매매하지 않는다는 거 아십니까? 트레이딩의 고수들은 차트 보고 매매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 보고 매매하냐고요? 호가창, 수급이라 그러죠. 거래량, 그거 보고 매매합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계속해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책 읽어주는 미진노래 계속해서 도서 후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양질의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디오북으로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